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쌍지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일 인수위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새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 역시 이 인수위 기간을 통해서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언론 보도 어떤지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 그 언론의 취재 경쟁이 시작되면서 연일 다양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인의 그 친서민 행보에도 집중해서 많은 보도가 이뤄졌는데, 긍정적인 시민의 반응도 있습니다만, 언론사의 뉴스 작성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점심 식사 메뉴와 방문 식당 뉴스들인데요. 네. 시민들과의 소통이 주가 아니라 식당이나 음식 이야기가 주류라는 거죠.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 아시아경제 3월 22일자 대식가 윤석열 식사정치 양념갈비 먹고 디저트는 민트초코. 네. 그리고 이데일리의 3월 17일자 오늘은 파스타 먹고 돌담길 산책 윤석열의 혼밥 없는 점심 등을 비롯해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식당 방문 뉴스를 수십 건 이상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혼밥은 없다를 내세워서 지역 맛집 등을 찾아 정치인들하고 오찬을 계속 나누는 중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주변 상권도 살리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소탈한 모습을 강조하는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당선인의 식사 취향이나 습관, 심지어는 음주 방식 등을 정치면의 가십거리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친서민 행보라는 당초 취지와 무관하게 언론에서 식당이나 메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계속해서 오늘은 김치찌개, 내일은 꼬리곰탕과 파스타 네. 식으로 마치 식도락 기행하듯이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비중 있게 다룰 내용인지, 심지어 다수의 언론사와 통신사들은 식당으로 들어가는 당선인의 사진을 연이어 포털 뉴스로 송고하고 메뉴의 맛 비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거는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비판했던 부분인데요. SNS 받아쓰기죠. 이 SNS 받아쓰기가 아주 황당한 장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출연했던 예능 프로 등을 통해서 보면 집밥을 잘 만들고 워낙 한잔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사실 알려지기도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네. 아주 황당한 장면에서도 SNS 받아쓰기가 있다. 어떤 뉴스가 그렇던가요? 어떻게 보면은 기사화한다는 게 좀 민망한 뉴스이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일보 3월 18일자 동네 목욕탕 찾은 윤석열 주민 덩치 있고 뽀해라는 뉴스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 모시는 이날 SNS에 목욕탕에서 목욕 마치고 탕에서 나오는데 덩치 좀 있고 살이 뽀얀 분이 쓱 옆을 지나 탕으로 간다. 가만 보니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목격담을 남겼다라고 인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SNS에 나온 게시글을 그대로 기사화한 거죠. 대통령 당선인이 대중 목욕탕을 이용한 점이 친서민 행보나 소탈한 이미지를 내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강조한 건데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비판한 SNS 받아쓰기만이 아니라 좀 피부색까지 들추면서 보도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 네. 이런 옳은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의 정치 발전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향후 5년의 정책이나 비전과는 상관없는 좀 지나친 사생활 보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선인의 식사 메뉴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목욕탕에서 마주친 당선인의 속살까지 보도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래요. 너무 좀 호기심만을 노린 보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당연히 새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기자들이 포착하고 뉴스를 작성한 겁니다. 사실 미국도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뭐 후보 시절부터 어느 식당에 가서 무슨 메뉴를 먹는다, 네. 어느 가게 햄버거를 좋아한다, 네. 이런 가십 기사가 뭐 수십 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라 사랑, 뭐 전 세계에 잘 알려 있죠. 네. 그리고 뭐 바이든 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모자를 쓰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는 장면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연일 30-4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국정 예비 책임자가 코로나19 대응보다 뭐 지나치게 식사하는 장면만 반복해서 보여주는 언론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지적하는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댓글들 반응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주로 이제 포털 뉴스에 송고된 점심 식사 관련 뉴스에 많은 경우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친서민 행보에 대한 칭찬도 있고, 그런데 역시 이제 불편한 시각도 좀 많습니다. 특히 언론이 인수위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조율하는 뉴스보다는 지나치게 식당 행보 뉴스를 강조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한 비판도 많았는데요. 주간동화 3월 26일자 하 이 집도 맛있네. 인수위 시민 모두 사로잡은 윤석열 맛집. 이런 뉴스 기사에 그 포털사 댓글을 제가 직접 한 100여 개 정도 살펴봤습니다. 네. 댓글을 보면은 마칼럼니스트로 변신한 뭐 땡땡일보. 네. 뭐 이런 게 기사라고 생각하더니 본인 블로그에나 쓸 내용인데 기사 수준이 진짜 최악이다. 그리고 뭐 기자님들, 언론사 정신 차리세요. 인수위 정책은 어디 가고 댓글은 보시느냐. 뭐 민망하다. 뭐 이런 비판 글이 100건 중에서 40건 정도나 됐습니다. 네. 뭐 정작 중요한 인수위 정책, 뭐 차기 정부 방향 이런 보도는 너무 적고 식당 취재에만 열을 올려 뭐 주객이 전도되었음을 시민들이 꼬집은 겁니다. 사실 대선 기간 중에도 비호감만 남고 정책은 사라졌다. 이런 비평을 저희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계속되는 이런 가심료의 보도들, 언론사 스스로도 좀 자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언론사들도 아마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에 대한 자정의 비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일보는 3월 28일자 땡점 뉴스 맛집 탐방은 소통이 아니다 라는 뉴스에서 최근 언론사들의 지나친 인수위 관계자와 당선인의 그 점심 식사 관련 보도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이게 1980년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었던 땡전 뉴스에 빗대서 땡점 뉴스라는 조어가 떠올랐다. 네. 그래서 부끄럽다.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뭐 무슨 점심 식사를 누구랑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는 인수위가 되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언론사의 좀 무분별한 보도에 좀 묵직한 일성을 날렸습니다. 네, 땡점 뉴스. 네. 그래요. 이 정권 초기에 특히 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이른바 허니문 행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이 네. 이렇게 친당선인 행보를 보이는 건데 이 정권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사실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네. 뭐 허니문 행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일반인들에게는 뭐 용비어천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알려졌죠. 뭐 과거에도 이런 용비어천가식의 보도로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수준에 대해서 이제 언론도 의식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뭐 이런 용비어천가식 보도가 좀 많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설마하면서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대가 뭐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디어오늘이 그 3월 26일 보도한 이보다 윤, 이마 빛나, 당선 예감, 웃고 넘기기 어려운 윤비어천가 이 보도에서 언론은 이 같은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특정 언론사를 아예 지목하면서 비판했는데요. 보도 내용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신동아 3월 25일자 이보다 윤, 이마가 빛나 당선 예감 기사에서 신동아는 이미지 평론가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하거나 잘 나가는 기업인, 정치인은 이마에서 광채가 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 3월 19일자 그 무채색 바지 정장에 스카프가 빛나는 그녀는 제키 스타일. 뉴스에서도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그 패션 감각을 극찬하면서 감성적이라는 평을 달았습니다. 네.
근데 찬사가 도를 넘어 그 미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의 약칭까지 거론하면서 그 패션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도를 지나쳤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당선인 주변인들이 아직도 이제 비리 의혹으로 고소고발이 되어 조사받거나 뭐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소환, 부동산 관련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뉴스는 역시 지나친 용비어천가 수준을 넘는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두 가지 뉴스 이외에도 그 많은 언론사들이 이른바 용비어천가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할 정도로 민망한 기사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이 변해야 한다는 말도 많았고 실제 언론 자체도 새로운 변화의 시도도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기사는 뭐 5년 전이나 뭐 40년 전이나 한결같다는 점에서 씁쓸함만이 남습니다. 네, 아무리 새 정부 초기 인수위 기간이어서 뭐 이른바 제가 이제 허니문 행보라고 했는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세요. 네,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반응이 어떻던가요? 역시 이런 모습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인권센터는 3월 25일 논평에서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인단과 관련해가지고 무의미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선인을 둘러싼 음식점이나 뭐 용비어천가식의 보도가 아니고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저 역시 이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의 그 한 달 반 정도의 인수위 기간이 향후 5년 대한민국을 지탱할 국가정책에 뼈대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언론이 자신의 사명을 좀 깨닫고 분발했으면 합니다. 국정 전반에 새로운 틀을 짜고 여기에 뭐 총리와 장관 인선까지 그 엄청난 과제들이 있는데 언론사들의 관심이 좀 엉뚱한 곳에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모쪼록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뒤에는 뭐 이런 가십이나 뭐 용비어천가식의 보도 대신 좀 냉정하게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보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언론사가 뭐 선거 공약처럼 뭐 좀 대국민 약속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인수위가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마쳤죠. 여가부 폐지부터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데요. 언론부터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